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EV 배터리 벨트와 트럼프의 정책적 영향, 그리고 중국 경제학자의 입을 막은 시진핑, 그 배경과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급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른바 배터리 벨트로 불리는 지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지역의 연방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배터리 벨트란 무엇인가? 미국 조지아에서 미시간에 이르는 지역을 배터리 벨트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포드와 SK온, 현대자동차, 토요타 등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며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켄터키주의 변화. 켄터키 엘리자베스타운은 대표적인 배터리 벨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포드와 SK온이 공동으로 두 개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데요. 이를 위해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폐수 처리 시설,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소방서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약 2,5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연방 지원의 불확실성. 현재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소법 IRA를 통해 제공되던 연방 세액 공제가 트럼프 정부에서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IRA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 EV 생산 비용을 크게 절감시켰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와 같은 고문들이 EV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넷째,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 전문가들은 EV 배터리 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글로벌 경쟁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배터리 생산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에 76억 달러를 투자해 EV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도 노스캐롤라이나에 14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허브를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들은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째,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 현지 주민들은 배터리 공장이 지역 경제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지원이 중단된다면 EV 산업의 성장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켄터키 주민 미키 타운젠드는 아마존 창고에서 일하다가 배터리 공장으로 직장을 옮길 예정입니다. 그녀는 EV 기술을 믿지 않지만 포드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미래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지원을 중단할 경우 미국 배터리 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당 모두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완전한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미국 경제의 새로운 핵심 축이 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변화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따라 이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EV 배터리 벨트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V 배터리에 대한 연방 지원은 유지되어야 할까요?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경제학자의 발언에 경로의 그를 징계한 사건인데요. 중국의 경제 관리와 성장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그 배경과 시사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건 개요 경제학자 가오 샤넌의 발언.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가오 샤넌이 발언한 내용이 시진핑 주석을 화나게 했습니다. 가오는 중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이 공식 발표된 약 5%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며 실제로는 평균 2%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이징의 경제 활성화 조치가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발언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그에게 연설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둘째, 시진핑의 반응과 조치. 시진핑 주석은 가오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조사와 징계를 명령했습니다. 가오는 특정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연설할 수 없게 되었고 그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중국 내외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국 정부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을 얼마나 민감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 주석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하며 중국 경제가 상승 궤도에 있다고 말했지만 가오의 발언은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셈입니다. 셋째, 중국 경제의 실제 상황. 중국 경제는 현재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붕괴 가계 자산 약 18조 달러가 증발하면서 부동산 위기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부채 중국의 부채는 GDP의 300%에 육박하며 이는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업 과잉 생산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생산 과잉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은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넷째, 통계 신뢰성에 대한 논란. 중국의 공식 GDP 수치는 오랫동안 신뢰성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과거 리커창 전 총리도 GDP보다는 전력 소비량, 물류 운송량, 은행 대출 같은 실질적 지표를 더 신뢰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특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민감한 지표의 발표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률 데이터는 한동안 공개되지 않았으며 나중에 공개될 때는 대학생이 통계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투자자들의 우려. 가오와 같은 직설적인 경제학자들이 처벌을 받으면서 중국 경제의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은 중국의 공식 통계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중국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여섯째, 시진핑 정부의 대책과 전망. 시진핑 정부는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금리 인하, 지방부채 관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진작과 같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가오는 포럼에서 앞으로 몇 년간 중국 경제 성장률은 3에서 4%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으며 이는 시 주석의 목표인 연평균 5%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학자의 발언이 논란이 된 사건과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적 이슈를 넘어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투자자, 신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